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안팎에서 쇄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자연스럽게 개혁 공천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호남에서는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 기획단을 발족했습니다. 이후 후보검증위원회와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등이 차례로 꾸려지며 당은 내년 총선 체제로 급속히 재편될 전망입니다. 당의 총선 시계가 빨라질수록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안팎에서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표창원 두 의원은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쇄신을 요구했고 일부 초선 의원들도 조만간 회동을 갖고 지도부를 압박할 예정입니다. 우리 당이 쇄신하고 혁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20, 30대 젊은 층의 지지를 호응을 더 받는 정당으로 좀 바뀌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관심은 자연스럽게 내년 총선 공천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공천을 선택하느냐가 내년 총선의 승리와 연결될 수 있고 쇄신을 요구하는 당 내외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았는지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개혁 공천 요구가 지역위원장 중심의 호남 지역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도 관심의 하나입니다. 쇄신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외부 공천 위원과 정량 평가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의 그 유연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공천 룰을 적용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어떤 공천의 어떤 기본적인 지향 이것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 안팎에서 쇄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장수 기록을 세우고 있는 이낙연 총리가 내년 총선에 등판할지 나선다면 어떻게 쇄신 요구를 담아내고 호남에서 개혁 공천을 이뤄낼지도 지역 정가의 관심사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상무지구는 주차난 때문에 밤낮으로 몸살입니다. 이 때문에 관할구청이 공용 주차장을 짓기로 했는데 위치 선정이 잘못돼서 결국 예산만 낭비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각 상무지구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빈 공간 없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없는 상가 이면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가 더욱 심각합니다. 상가에서 기본적인 그 주차 공간도 부족한 데다가 그다음에 또 상가를 이용하려고 오신 손님들이나 뭐 여기 관계자들도 부족하다 보니까 서구청은 재작년 용역을 거쳐 치평동 광명 메이로주 인근에 위치한 공영부지에 예산 36억 원을 들여 45명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유동인구와 불법 주정차 빈도 등을 기준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결과 해당 부지 적합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업지 부근에 설치된 주차장 설치 대수에 비해서 주차 수요를 판단한 결과 마이너스 460대가 부족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지 선정과 관련해 서구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상무지구의 주차난이 심각해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롯데마트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광주시 교통 관련 기초조사를 보면 상무역에서 시청을 연결하는 도로보다는 운천저수지에서 롯데마트 방향의 도로가 차량 통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타당성 용역에 나타난 공영주차장 수익 분석 역시 논란거리입니다. 주차장을 운영해서 해마다 4억 7천만 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분석돼 있지만 비슷한 규모의 금호지구 공영주차장은 고작 6, 7천만 원의 운영 수익을 올리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상무지구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1년에 4억 9천만 원 너무나 거품이 많습니다. 여기에다 서구청이 선정한 주차장 부지 근처에는 대형 사설 주차장 2곳이 있지만 공실률이 3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예산이 배정된 만큼 원안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혈세 낭비 사례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센터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도 차질이 예상되는데 관련 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혈병에 걸린 전기원 노동자와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 이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데는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의 도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건강센터 직원들은 정작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데다 임금은 8년째 동결. 센터 직원들은 이런 조건에서는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며 센터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쪽으로 왔었는데 사실 많이 후회를 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한치만의 가장으로서 고용 불안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도 걸림돌입니다. 전문성을 쌓아 나가는데 이게 대개는 한 4,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직원들이 계약직으로 운영된다 보면은 사실 이런 노하우를 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해에도 직원들의 계약 연장 문제로 파행을 빚었지만 사업을 맡긴 안전보건공단과 수탁기관인 조선대학교는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끊길지 내후년에 끊길지 사업에 대해 영속성을 보장을 못 하거든요. 학교에서 떠나라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학교는 점점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의 정규직화 관련 문제는 운영기관의 결정사항으로 공단에서 이 부분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한 해 7,000명의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노동자들의 건강을 챙기겠다며 시작한 정부 사업이지만 직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위스탁 기관의 무책임 때문에 서비스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고웅입니다. 광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0월 4주차에 수집된 표본검체 34건 중 한 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 유형은 겨울철 국내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작년보다는 2주 정도 일찍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는 예방 백신을 서둘러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목포 해상 케이블카 사고와 관련해 에스컬레이터 오작동의 원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려면 최소 2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목포 해상 케이블카 북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가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사고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발판은 움직였지만 핸드레일이 멈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단은 핸드레일 장력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물질이 에스컬레이터에 끼어 있는지 점검을 벌였습니다. 핸드레일의 목적이 찾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잡고 가는 보조 역할인데요. 검사 기준에 정해져 있는 그 힘 견디느냐 테스트를 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1차 조사 보고서와 에스컬레이터 시공 도면 등을 행정안전부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감안하면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2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의계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나오는 결과가 최종적인 그겁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주식회사는 당분간 북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온 뒤 업무상 과실 여부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목포문화연대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 이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기간에 발생한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업주 등 8명을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클럽 업주 52살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불법 증개축에 관여하고 건물 정기 점검을 허위로 한 공동업주와 점검 대행업체 관계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불법으로 복층 구조물을 변경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3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아시아 유럽 도시 간 문화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아시아 유럽 창의혁신도시연대 시장회의에서 21세기 도시의 힘은 인구나 면적이 아니라 문화에서 나온다며 문화 분야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이 될 창의산업을 연대와 협력을 통해 혁신 발전시키고 아시아 유럽 도시의 동반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창의혁신도시연대 시장회의에는 아시아와 유럽 등 14개 나라의 시장들이 참가했습니다.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내정에 대해 문화 관련 단체들이 반문화적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와 광주민예총 등 문화 관련 단체들은 이병훈 부시장의 후임으로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문화를 들러리 세우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후임 인사에 앞서 문화경제부시장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외국 광주시 교육감이 10월 26일을 탕탕절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 교육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하고 김재규가 다카키 마사오를 쏜 날인 오늘은 탕탕절이라며 기억하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일을 탕탕절로 부른 데 대해 비판했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좌파 일베의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신조어라고 생각해 게시물을 올렸지만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게시물을 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에 나선 광주시가 관련 기관들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4개 기관은 인공지능 분야 제품 상용화와 전문 인력 파견 등의 업무에 서로 협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 스타트업 교류 행사에서 연내에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광주의 인공지능 중심 도시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부대와 자치단체가 협업해 추진한 드론 종합교육시설인 온빛누리 드론센터가 준공됐습니다. 광주시와 30일 보병사단은 사령부 내에서 온빛누리 드론센터 준공식을 갖고 드론 축구 경기와 드론 레이싱 등 다양한 시범 사업을 선보였습니다. 온빛누리 드론센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문교육원으로 승인을 받아 서남북권의 드론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순천 지역 국회의원이 2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0부는 지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정현 의원의 형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이 구조에 전념하도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으려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 서구청이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양동 발산마을에 체조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양학선 선수의 기념 공간을 조성합니다. 광주 서구청은 내년 12월까지 4억 원을 들여 양학선 선수가 유년 시절에 살았던 판잣집을 기념관으로 조성하고 인근 골목길에는 조형물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구청은 개인 소장품 기증과 초상권 사용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양 선수와 체결했습니다. 전남도가 올해 도내 농업인들에게 2,298억 원 규모의 농업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도내 농업인 27만 1,000여 명에게 올해 쌀 고정 직불금을 비롯한 밭 직불금, 조건 분리 직불금 등 2,298억 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5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전국 직불금 총액의 21% 규모입니다. 도는 올해 이상기후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